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점차 쌀쌀해지고 있네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어서인데요. 오늘 아침 기온이 9도로 올가을들어서 가장 낮았고요. 또 한낮에도 18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요. 예년보다 3, 4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기온이. 열흘 정도 가을 추위가 일찍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이런 쌀쌀함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좀 긴 옷들 좀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등교 수업이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교생들의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 기준이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등교 방안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20년은 미래의 모습을 담아낼 도시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참여단 발대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센터가 지역 인재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컨설팅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죠. 10월 1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단되었던 독감 예방접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62세에서 69세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 말에 시행되는 군소음법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소음 측정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이달 18일까지 원주 공군 제8전투비행장 근처 원주와 횡성 지역 15곳에서 국방부의 군용 비행기 소음 측정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소음법상 소음 피해 구역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상인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고, 또 도내 각 시군은 지역경제 회복을 감안하면서도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도요, 학교 밀집도 제한 조치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 기준을 대폭 조정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권대동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이 초중고 좀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현재 이번 주까지 이루어지는 방침하고요.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방침이 좀 다릅니다. 예. 이번 주까지는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유초, 중고는 3분의 2까지 밀집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60명, 그중에서도 60명 이하의 학교라거나 아니면 읍면 지역에 있는 30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은 전교생이 등교가 가능하도록 현재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확대된 형태로 지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는 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3분의 2까지만 이제 등교가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개인으로 따져보면 이틀 등교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별로 조금 다른데요. 예. 일주일 단위로 이번 주에 등교 수업을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원격 수업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또 요일별로 좀 바뀐다거나 이건 학교별로 조금씩 형태는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번 주까지는 전교생 60명 이하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했는데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또 그 기준이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좀 상향되는 거죠?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이제 지난 주말 기점으로 1단계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얘는 1,000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1,000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 학교들은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했고요. 네. 전교생 1,000명이 되지 않는 학교들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되고 또 방역을 아주 철저히 하는 그 전제하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네. 예. 만약에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라든지 3분의 2 이상의 어떤 그 기준이 좀 제한이 이제 완화되는 곳은 1,000명 이하의 이제 학교만 해당되는 거로군요. 예. 1,000명이 되지 않는 학교들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먼저 저기 1,000명 넘는 학교가 상당히 있는데. 1,000명 넘는 학교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가 8곳이 있고요. 또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가 2곳이 있고요. 중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유치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0명을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200명이 안 되는 유치원은 전체 등교가 가능하고 200명이 넘는 유치원은 3분의 1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도내진 200명이 넘는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 3곳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8곳, 고등학교 2곳, 유치원 3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전체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치원 기준은 200명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 하면은 뭐 강원도 내 거의 대부분 유치원, 초중고가 전교생 수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학생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91%, 92% 정도가 전체 등교가 가능하고요. 예.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98% 학교가 전체 등교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 원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몇 군데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어느 학교가 해당되는지 혹시 좀 자료가 있습니까? 원주 지금 제가 학교명을 정확히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네. 원주시 내 대형 초등학교가 원주시 내 4곳이 있습니다. 네. 그 4곳의 초등학교하고 북원여고가 1,000명이 넘는 학교라서 북원여고는 당분간 3분의 1을 유지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주시 내에 있는 그 사립 유치원 2곳도 200명이 넘어서 거기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주 쪽이 많이 있군요. 예, 원주가 아무래도 가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원주 지역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개별적인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자료까지는 아직 없으시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네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아보게 되면 네곳 학교 정확하게 제가 학교명을 죄송합니다. 찍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학교에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당연히 다 부모님들에게 정확하게 공지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 이 1,000명 이상 학교도 빨리 완전히 정상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이게 언제까지 또 계속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확산세가 지금 같은 추세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로 또 이런 그 일정이 또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들 함께 또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현재 이제 학년별로 이 등교 일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작은 소규모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등교를 현재도 하고 있고요. 60명 이하의 학교들,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 있는 30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은 전면 등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릉, 춘천, 원주 동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라든가 읍면 지역에 300명 이상 되는 학교들은 3분의 1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어느 학년이 우선 등교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최근 그 수능 원서 접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까지는 3학년들이 더 많이 등교를 했을 것 같고요.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학교별로 조금씩 형태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는 북원여고 한 곳만 빼놓고는 다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등교하게 되기 때문에 학년별 차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3 학생들 참 대입 준비해야 되는데 또 이제 올해 초부터 올해 변수가 많아서 참 걱정들이 많았어요. 심리적으로 걱정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교육청의 진학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진학지원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담 교사단 선생님들 충실하게 상담도 하시고 또 자료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수능 마무리에 필요한 강좌 같은 것도 이제 개설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도 치러야 되고요. 또 대입 시즌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좀 별 무리 없나요? 어떻습니까? 현재 수능은 12월 3일로 일정이 정해져 있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 일정을 다시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병원에서 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접촉자나 격리자들을 위해서 임시 시험장도 마련하고 감독도 그만큼 더 마련하고 방역 조치도 철저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혼란이 벌어지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점 돼서 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 대형 학교 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정규생 등교가 가능해졌다. 오늘 이렇게 큰 틀에서 이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교육청의 권대동 대변인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주민참여단 발대식이 어제 진행되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이죠. 이 지자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요. 도시기본계획은 이 계획의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이 최상위 계획입니다만은 이 주민참여단이 어제 시작된 1차 토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원주시 미래 발전 방향 또 기본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현장 다녀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도시 기본 계획 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그 계획인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최상위 계획으로 토지 이용과 교통, 환경, 경제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말합니다. 원주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또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 계획이 될 수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은 주택, 교통, 공공시설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1990년대 도시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교통이나 주택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이렇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주택,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주시는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할 주민참여단을 모집했는데요. 만 19세 이상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30여 명을 선정해서 어제 주민참여단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도시계획과 권유순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주민을 전체를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러 분야의 도시주택, 교통, 산업 이런 분야의 다양한 분야를 이제 여기서 주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걸쳐서 이제 주민참여단 회의를 진행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반영하고 의견을 모으는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20년 후를 이제 생각하는 2040, 40년대를 내다보는 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다시 또 거기에 따라서 원주시의 그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설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겁니다. 네, 2040 그러니까 40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원주시의 도시 발전의 큰 어떤 그림이 이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기본 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관리 계획도 정해지고 지역 지구 지정도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만큼 주민참여단도 이 도시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어떻게 또 적용될지 관심이 갑니다만 이 주민참여단은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주민참여단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2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게 됐는데요. 도시 주택, 교통, 산업환경, 안전, 문화복지, 관광 세 분야로 나뉘어 그룹 토의가 진행됩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단은 지역 세대별 각계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의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주민참여단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전문가가 의견을 보완하고 수립된 계획은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주민참여단으로 참가한 시민에게 듣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는 걸 보고 제가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주시의 앞으로 2040년의 발전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주에 현재 한 40년 정도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게 제 생각하고 좀 다르게 너무 한쪽으로 도시가 발전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 의견이 좀 반영된다면 피력하고 싶었습니다. 오기 전부터 이런 의견을 좀 개진하고 싶다. 염두에 두고 온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이쪽 무실동 이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원주시가 되려면 골고루 학성동이라든가 정제들이라든가 기타 그런 쪽에 좀 발전하는 게 제 사람들은 좋을 것 같다. 네. 예, 담고 싶은 거 참 많죠.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 고민하고 또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원주 도시기본계획 앞으로 어떤 일정을 거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다음 달까지 주민참여단이 원주시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이 수립되는데요. 주민참여단이 제시한 계획에 대해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오는 2022년 4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요. 수립된 계획은 각종 사업에 적용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될 예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주시의 특성과 장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참여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강릉시나 영월군에서도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30명이 넘는 주민참여단이 참여한 사례가 있고요.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에도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에 8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참가했습니다. 시민참여단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은 지난달 최종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토의를 거쳐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정말 옥동자가 탄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 인재들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컨설팅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원유식 주임 연결하겠습니다.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이 기관 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충 이제 감이 잡힙니다만은 이 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의 정책 업무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관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혁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 그리고 공공기관 연계 지역인재 양성 과정, 공공기관 연계 우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취업 전담 코디네이터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 센터에서요. 네.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을 돕기 위한 이 공공기관 취업 정기 상담 창구를 이제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컨설팅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운영 취지가 어떤 겁니까? 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은 취업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든 부분을 취업 전담 코디네이터가 캐치하고 도와줌으로써 구직자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역 인재들이 공공기관 취업을 할 때 지역 그 쿼터제가라고 해야 됩니까? 지역 인재 할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몇 퍼센트 규정돼 있죠? 2023년까지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30%예요. 현재는 한 20% 중반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지역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노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현재 원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몇 곳 정도 되는 거죠? 총 이전 공공기관으로는 13곳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중에 이제 2곳은 공무원 조직으로 컨설팅 기관에서 좀 제외됩니다. 네. 그럼 이제 11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2곳이 어디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산림항공본부입니다. 아, 2곳은 이제 그 기관의 특성상 제외하고 네. 나머지 11개 기관은 이제 대상으로 이제 실시가 되는 것인데 네. 그러면 그 상담창구에서는요, 이 컨설팅 뭐 어떤 내용으로 실시가 되는 겁니까? 네, 상담창구 컨설팅에서는 목표 설정부터 시작하여 입사지원서 첨삭, NCS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까지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표와 준비도가 비슷한 구직자들은 스터디 그룹을 설정 운영하여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지역인재 채용 대상자에 해당되셔야 되고요. 네. 강원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이면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역 인재에 해당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강원도 내에 있는 곳에서 졸업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고등학교, 대학교, 네. 대학은 가령 서울 출신 학생이 이제 강원도 내에 있는 그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역 인재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까? 네, 최종 학력이 강원도에 있으면은 지역 인재로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네.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예. 네, 정해진 상담 창구 운영 시간 안에는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 대면 상담 가능하고요. 네. 이게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예정인 겁니까? 네, 지난 10월 8일 목요일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네. 위치가 강원 원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2층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군요. 네네. 지난주는 좀 이게 상담 받으신 분들이 있었나요? 네,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주 또 홍보가 이제 덜 되었기 때문에 네네. 좀 아주 많이 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홍보가 되면은 좀 많이들 오실 것 같네요. 네, 홍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홍보하고 계신 거고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열리는 겁니까? 네,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네, 미리 유선이나 카카오톡 오픈톡을 통해서 상담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약속 안 하시고 오셨다가 다른 분이 상담 중이시면 기다리셔야 되고 하니까 네, 미리 상담 약속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취업 상담이라는 게 아까 여러 가지 첨삭 지도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회성으로 이제 그친다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한 사람이 연속해서 이렇게 좀 계속 컨설팅을 받는 게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 대면 상담은 초기 상담하고 2차 상담, 3차 상담 총 3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상담이 끝나면 다음 상담 약속을 잡는데 준비도에 따라서 주마다가 될 수도 있고 2, 3주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면 상담 이후에는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사후관리 상담이 진행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상담창구 운영 외에도 다른 서비스가 또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연계되는 것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사업들이 이제 함께 또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 상담 창구 외에는 찾아가는 컨설팅과 온라인 컨설팅, 이게 취업 관련 참고 서적 무상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찾아가는 컨설팅은 대학이나 취업 전문기관을 방문하여서 1대 다로 기관별 특징이나 채용 기준, 채용 일정을 안내해주는 컨설팅입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컨설팅은 대면 상담이 제한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오픈톡으로 쉽게 접근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 관련 참고 서적 무상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원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특화된 NCS 서적 그리고 자격증 관련 서적을 저희가 구비해 놓고 이를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구직자분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일단 이 센터 방문하시면요,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굳이 목요일이 아니더라도요,
여러 가지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검색이 가능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하면 또 목요일 그 약속 잡고 오시면 더 좋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저희 그 센터는 혁신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담 창구는 강원 그 원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죠? 왜 또 따로 놓으셨나요? 예, 오늘 정리하시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원주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의 원유식 주임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수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